세계적인 스타 주윤발을 비롯한 국내외 스타들이 부산을 찾으면서 영화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배우와 감독들과의 만남은 물론 다채로운 영화들이 영화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과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전 여친은 물론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6일부터 부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각각 1,550원, 1,45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금정구 7번을 제외한 마을버스 요금도 1,48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4일 개막과 함께 열흘간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영화의 전당을 비롯한 부산 곳곳에서 영화제가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배우, 감독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플 둘째 날, 세계적인 배우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3편의 영화를 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배우 주윤발. 부산에 도착한 뒤 이틀 연속 마라톤을 하고 우연히 만난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눠 좋았다며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은 것과 한국 팬들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首先要多謝大會嘅好慷慨，俾咗你咁大嘅獎我啦。如果50年攞到咁嘅獎，覺得就好興奮啦，同埋得到即係韓國所有嘅影迷朋友支持，好開心。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는 감독, 배우들과 영화 애호가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정우성 감독의 영화 보호자의 배우들이 등장하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배우 박성웅은 영화 촬영을 하며 있었던 뒷이야기를 재치 있게 풀어놓으며 관객들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성 감독이 저랑 이제 동년배고 친구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배우 출신 감독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를 너무 잘 알아서 현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발을 꼭꼭 묶인 채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도 스타와 함께하는 영화제 행사들이 가득합니다. 배우 송중기와 윤여정, 한효주 등이 액터스 하우스를 통해 관객과 만납니다. 또 배우 유지태, 이성민, 유승호, 송강호, 임수정 등과 오픈 토크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4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의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4일. 추석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 A씨의 직장 동료인 B씨가 연휴 기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오피스텔 내부에서는 60대 남편 A씨와 50대 아내, 20대 딸 등 3명이 비닐봉지를 쓴 채 숨져 있었습니다. 탐문을 시작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숨진 일가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는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강제적으로 문을 개방하거나 집안에서 물건을 이렇게 뒤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일가족 3명의 사망 시각을 추석 연휴 기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5일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일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낮 12시 50분쯤 남구 감만동의 한 재개발구역 폐업식당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재개발 관계자가 폐업한 식당 냉동창고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보존하고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농촌 유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골 학교에서 자연과 생태를 체험하고 부모들은 농사일을 하는 건데요. 강원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모여 커피 찌꺼기에 묵은 깨를 섞습니다. 섞은 찌꺼기를 통에 넣고 굴리기도 합니다.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수업 현장입니다. 서울을 떠나 8달째 인제군에 살고 있는 박미희 씨는 매주 토종 씨앗 학교를 찾아 농사일을 배웁니다. 저희 옥수수도 심어보고요. 녹두 씨앗 이런 것도 심어보고 얼마 전에 배추도 심어서 나중에 키워서 그거로 이제 김치까지 한번 김장도 새소리라든지 요즘 바람 소리 이런 거마저도 다 너무 감사하게 여기 오기 잘했다. 엄마가 농사일을 배우는 동안 딸은 인제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농촌 유학 중입니다. 숲 체험과 승마 등 도시 학교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해 봅니다. 선생님이 애들 틀린 거는 하나씩 다 짚어주셔요. 저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한 명 한 명 다 짚어줄 수가 없었어요. 농촌의 활기를 더하고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인제에선 초등학교 3곳이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유학생 19명이 도시를 떠나 인제를 찾았습니다. 마을과 지역과 또 도심에 있는 아이들을 연계해 주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한 몫을 하는. 인제군은 유학생과 부모를 더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농촌 유학 숙소를 개선하고 학부모 대상 농촌 창업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찾아온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농촌 지역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아시안게임 종목별 중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4년 전 아시안게임부터 지난 도쿄올림픽 그리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스포츠 클라이밍이 이제 어엿한 정식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에서도 클라이밍, 실내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인천의 한 실내 클라이밍장, 거대한 인공암벽이 눈길을 끕니다. 실내 암벽장에 붙은 형형색색 폴들을 따라 15m 높이 위로 점차 시선을 옮기다 보면 아찔한 기분이 듭니다. 초보자 연습용 암벽장에서 먼저 몸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오른발을 이렇게 밟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발바닥보다는 내 발가락, 각 왼발, 오른발, 엄지발가락 지문 부분으로 밟아준다는 느낌으로. 설명대로 손과 발이 삼각구도가 되도록 균형을 잡아줬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이동할 때도 매번 손과 발이 따로 놉니다. 그래도 역시 안전이 최우선. 자칫 잘못 떨어질 때를 대비해 낙법도 확실히 익혀야 합니다. 복장을 갖추고 전용 신발까지 신었습니다. 조금 전 준비 운동도 마쳤는데요. 클라이밍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곧장 선수용 암벽을 오르려니 쉽지 않습니다. 클라이밍 체험을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손을 놓고 내려가기도 참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실내 클라이밍이지만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시설을 이용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그리고 이제 본인 난이도에 맞는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이제 난이도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장비 없이 오를 수 있는 경기벽인 볼더링 코스. 4m 내지 5m로 비교적 낮은 높이의 암벽에서 문제를 풀듯 벽을 오릅니다. 클라이밍에는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3에서 5m 정도 안전장비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볼더링이라고 있고요. 이제 대중적으로 좀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5m 이용을 하시는 건데 이제 2명의 선수가 누가 더 빠르게 올라가냐, 그래서 시간을 다루는 게 스피드, 그리고 15m 올라가면서 줄을 거는 종목을 저희가 리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어 내친 김에 더 높이 올라가 봤습니다. 안전벨트인 이른바 하네스 장비를 입고 하강을 도와줄 기계인 오토빌레이까지 겁니다. 올라갈 때는 제법 성큼성큼 올랐지만 손을 놔요? 네, 손만 드시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손을 어떻게 놔요? 이거 잡아줘요? 하강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능숙하게 등반을 즐길 수 있는 클라이밍. 운동이나 취미로도 단연 인기가 좋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해보니까 약간 등 쪽 근육이 잘 크는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기초 체력이라든가 순발력 이런 게 좋아지고요. 하체랑 상체 밸런스도 잘 맞게 기초 근육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힘도 좋아졌고 운동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 암벽 등반은 1분당 최대 1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만큼 힘들지만 성취감이 큰 운동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클라이밍은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합니다. (6일부터) 부산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는 350원 인상돼 1,550원으로, 도시철도는 10월과 내년 5월 각각 150원씩 인상돼 내년 상반기 1,6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좌석버스는 2,050원으로 올라갑니다. 심야 일반 버스는 1,950원, 심야 좌석버스는 2,45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마을버스 요금도 부산대를 경유하는 금정구 7번을 제외하고 모두 1,480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청소년 요금은 동결되며 어린이는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권은 부울경 연평균 경제성장률 3%, 광역 출퇴근 1일 통행시간 1시간, 부울경 시도민 삶의 만족도 7.5점 달성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권 확장으로 통행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광역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생활 여건 개선도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1시간 생활권 형성과 산업 지원을 위해 부산과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울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철도교통 기반시설 도입, KTX 경부 고속선 울산지선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을 위원으로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협의회를 발족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지의 투자유치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항 1단계 전체 조성부지 112만 8천 제곱미터 중 분양 대상 부지는 34만 1천 제곱미터로 이 중 상업 업무지구 등 16만 5천 제곱미터만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산시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는 기존에 분양된 부지가 주거지화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상업, 관광, 업무 등 중추 관리 기능 시설의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